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단원 다항식의 연산 단원의 대단원 종합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지금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펴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이때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인수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근데 나누는 수가 몇 자씩입니까?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해 주는 내용 같습니다. 자,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로 쓰겠습니다. 적당한 이렇게 몫이 이렇게 있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때는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나누는 다항식이 항상 1차식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언제가 중요하냐면 나누어 떨어질 때, 다시 얘기하면 인수가 될 때는 조립제법을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조립제법 이용하면 1, 3, a, b가 되겠죠. 얘를 누구로 나눈 거냐면 이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나머지 부분을 적당한 어떠한 몫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는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지금 q1x가 뭐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볼까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자, 이 애가 q1x죠. q1x가 다음과 같죠. 얘는 누구를 또 인수로 갔습니까? x 플러스 1을 또 인수로 가능한 얘기예요. 즉 누가 1, 2, a 마이너스 2 얘가 인수분해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x 플러스 1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누구로?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쓰면 누가 a 마이너스 3도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도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a 마이너스 3도 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도 0이다. 자,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는 얼마고? 3이고 자, 이 a가 3인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얼마다? b 값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a, b 곱한 게 3이다 라는 얘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중요 내용만 소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18의 인수 약수라고 할게요. 약수가 3의 거듭제곱이 약수죠. 왜? 얘가 9니까요. 그러니까 18은 3으로 나누면 6인데 이걸 3으로 한 번 더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은 3으로 두 번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보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거듭제곱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로 몇 번? 두 번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풀 겁니다. 자, 조립제법을 바로 하세요.
1, 3, A, B. 자, 그런데 A 플러스 1의 거듭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건 A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자, 근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누가 지금 요 부분이 0이다. 그런데 A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한다는 얘기는 다시 쓰면 또 다시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이 되더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누가 또 얘가 또 0이 되더라.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다항식 px를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2x다. 자, p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이때 r5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가 자, 누구로 나눌 거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x제곱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3x제곱 플러스 2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px를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음과 같은데 이번에는 누구로 나누라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다면 그때도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2일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그냥 나누고자 하는 애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오류가 있냐면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음과 같다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거꾸로 x제곱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나누는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어떤가요? 차수가 서로 같아졌습니다. 나누는 다항식보다는 항상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차수가 같아진 경우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지금 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조금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 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22라는 수를 6으로 나누면 그때 몫이 얼마입니까? 몫은 3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자, 근데 거꾸로 22를 3으로 나누면 그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4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누는 수가 바뀌면 이 나머지의 범위 또한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였다면 3으로 나눴을 때는 이 나머지를 한 번 더 3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진짜 나머지로 생각하면 나누는 수를 3으로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 문제 13번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 이 나머지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로 한 번 더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나눠지는 다항식이 3x제곱 플러스 2x고요. 지금 나누는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눗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누는 다항식이 1차식이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법으로 나머지를 나눗셈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3으로 하면 3x제곱 플러스 6. 자, 빼면 2x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 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2에 곱하고, 자, 3x제곱 플러스 2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습니까? 자, 얘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얼마니까? 2x 플러스 6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를 요렇게 묶어내면 사실상 몫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3을 더한 것,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죠? 2x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식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사실상 우리는 뭐만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쓰면 rx가 2x 플러스 6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에 5를 넣은 값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자, 다음과 같은 어떠한 다항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눠서 몫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발생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몫과 나머지의 위치를 바꾸면 나누는 수가 지금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바뀌면 그때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된다? 나머지의 차수를 주의해야 된다. 이때 나누는 차수가 더 작거나 같거나 하면 이 나머지를 나누는 다항식으로 한 번 더 나눠서 새롭게 나머지를 찾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다항식 AB가 있습니다. 근데 2A에다가 3B를 더한 결과가 다음과 같고 A에서 B를 뺀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이때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A값, B값을 한번 각각 구해보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동원할 겁니다. 자,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A랑 거기다가 3B를 더한 값을 알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얼마냐면 8x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8y 제곱입니다.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b를 속어야겠죠? 자, 그래서 a-b에다가 3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a-b에다가 3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되나요? 3배를 했으니까 그 다항식은 3a-3 b가 돼서 변변 빼면 b가 없어지겠죠.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18y 제곱입니다. 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2배를 더하면 되겠죠. 변변 더해주면 되겠죠. 즉 5a의 값이 얼마냐면 5x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10y 제곱이 됐네요. 자, 즉 따라서 a의 값은 양변을 5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b값을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2a 플러스 3b의 값이 8x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8y 제곱인데, 자, 이번에는 a를 소거할 겁니다. 그러면 a를 없애야 되니까 a-b에다가 얼마를 곱해줘 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2배를 곱해주면 a의 개수가 같아지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2a 마이너스 2b 2배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12y 제곱이 돼서 이번에는 변변 빼주면 되겠죠. 2a에서 2a를 빼주니까 없어지고 3b에서 마이너스 2b를 빼주니까 5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x 제곱 플러스 15xy 마이너스 20y 제곱돼서 결과적으로 b의 값은 얼마예요? 양변을 5로 나눠주면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a도 구했고 b도 구했습니다. a의 값은 다음과 같고요. b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에다가 누구를 더해주면 되나요?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을 더해주면 되니까 동렬끼리 계산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실수 ABC가 A-B 이꼴 3 플러스 루트 2, B-C 이꼴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 먼저 어떤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가장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이 항이 6개짜리인 다항식이 나오면 이 부분은 웬만해서는 적당히 세 수의 합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한 90% 정도는 맞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쵸?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딱 틀리게 되는 10%의 유형이 바로 문제 15번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면, 자, 이런 형태를 전개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지금 AB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BC 앞에도 마이너스, CA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A나 B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B랑 C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C랑 A가 다 양수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그러고 보면 뒤에 CA가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디에만 B 앞에다가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다음식과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인 게 문제입니다. 자, 요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우리가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를 구하는 거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 라지 x라고 둬봅시다. 자, 얘를 양변에다가 한번 2배를 해보죠. 다시 얘기하면 2x입니다. 자, 얘는 2배에 다 2배를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2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모두 2배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스킬을 하나만 적용해 볼게요. 자, 뭐냐면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자, a 제곱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a 제곱을 1개만 갖고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ab랑 b 제곱에서 b 제곱 하나, 거기다가 b 제곱 하나 썼으니까 또 b 제곱 하나 남았죠.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그럼 남은 게 뭐만 남아있나요? 지금 남은 건 a 제곱도 남아있고 마이너스 2ca지만 뭐 ac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c 제곱 이렇게 남아있죠.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a-b가 얼마였습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다 넣기만 합니다. a-b가 얼마냐면 3 플러스 루트 2 제곱이고요. b-c는요. b-c는 3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입니다. 아이고, 근데 a-c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니까 a-c를 몰라요. 그죠? 지금 이 a-c를 모르네요. 그럼 이거 문제 못 푸는 겁니까? 아니죠. a-b에다가 b-c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 이게 바로 요 합이 얼마냐면 a-c가 되겠죠. 자,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36. 자, 그런데 지금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없어지니까 9 2 36만 더해주면 되는 형태죠.
자, 그러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8이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서 또 한 번 살짝 주의해야 되는 건 이 58이 나왔으니까 58이 답이라고 쓰면 땡 하고 틀립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누구예요? 이 x를 구한 게 58 됐습니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문제였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얼마라고 적어줘야 되나요? 58의 절반. 그렇죠? 29라고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이거는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 즉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치사한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곱에다가 각 항을 곱한 형태가 나오는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되더라. 어떻게 뭐 적당한 세 수의 합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자, 요런 경우는 다음처럼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문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다항식 px는 x 5제곱,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플러스 1까지 모두 더한 다항식인데요. 이때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나누는 수가 1차식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때 몫을 구하고 나와서 그 몫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목에 미지수 x 값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갖다가 1차식 x-2로 나누는 건 조립제법 5차의 개수, 4차의 개수, 3차, 2차, 1차 상수를 뭘로 나눌 거냐면요. 지금 조립제법 할 거냐면 다항식 x-2, 즉 다시 쓰면 2로 조립제법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6, 7, 14, 15, 30, 31, 62, 63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qx의 값은 목이죠. qx 값 얼마입니까? x 4제곱 플러스 3 x 세제곱 플러스 7 x 제곱 플러스 15 x 플러스 31이죠. 즉 우리가 구하자는 건 q1이 궁금하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7 플러스 15 플러스 31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요? 57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0m, 세로의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너비가 각각 Am, Bm로 일정한 두 개의 길을 곱게 내려간다.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를 인수분해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전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40, 세로의 길이가 20에서 길만큼을 제외하면 되겠죠. 근데 길만큼을 잘 제외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체 꽃밭의 길이는 20 곱하기 4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비가 2인 길만큼을 한번 제외를 해보죠.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얘는 가로의 길이가 40이고 높이가 a니까 40a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빼볼 거냐면 여기 부분을 빼볼 겁니다. 지금 여기 너비가 b인 길의 넓이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가 20b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꽃밭의 넓이를 구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가? 그렇죠.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몇 번 빠졌어요? 2번 빠졌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더해줘야겠네요. 이 넓이 얼마입니까? 얘는 A, B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인수분해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얘는 20, 40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요. 그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40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0A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마이너스 A 곱하기 40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도 답이고요. 여러분들 뭐 숫자보다 문자를 앞에 쓰고 싶으면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A-20 곱하기
B-40 요렇게 해도 같은 뭐 인수분해 형태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17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수학적 탐구를 통해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조금 스킬적인 부분도 첨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하고 좀 응용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면 될 테고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푸냐 라는 친구들은 아직 연습이 조금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되고 나야 그런 다음에 눈을 크게 떠서 응용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말고 조금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습관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